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수학 원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수업 시간인데, 여러분들 꼭 잘 듣고, 여러분들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잘 다져나가는 그런 시간 가지길 바랄게요. 자, 우리 오늘만 끝나면은 이제 또 주말이니까,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시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그 로그함수를 활용하는 우리가 로그함수의 그 성질을 활용해서 부등식과 방정식, 로그가 특별히 포함된 그런 부등식과 방정식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 해를 구하는 걸 해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살펴보도록 할 거니까 우리 20차식 프린트 잠깐 꺼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1단원을 마무리하고 2단원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그 2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2단원은 삼각함수라는 단어인데, 삼각함수는 삼각비가 좀 기본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삼각비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 복습 시간이 잘 이렇게 되고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나중에 배울 삼각함수가 뭔지 정말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내용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잘 기억나지 않더라도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아까 말했듯이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우리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특히 로그함수에서 그 활용하는 부분이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이 있어서 우리 같이 한번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20차시 프린트 혹시 있으면 꺼내보고, 없더라도 그 EBS 온라인 클래스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켜놓고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 20차시 우리 떠올리기 부분이죠. 떠올리기 부분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있었어요. 자, 세 번째가 뭐였죠? 세 번째가 지수가 복잡한 경우에 로그를 취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썼어요. 자, 근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우리가 다루지 않았어가지고 이 시간 그거에 대한 예시만 한번 다뤄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지수가 복잡한 경우에는 도대체 무슨 경우가 있고, 또 그때는 무슨 로그를 쓰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방정식. 선생님이 이거는 학습지에 따로 넣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여러분들 뭐 따로 개인 노트나 아니면 뭐 빈종에 이렇게 같이 한번 필기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예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x의 로그 2x제곱이 8x제곱이다. 자, 이런 방정식이 있어요. 자, 얘 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야 된다라고 할 때, 자, 이 문제를 이제 이 식을 세워놓고 풀어본다라고 할 때, 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얘가 지수의 꼴인데, 자, 지수에 또 로그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꼴이에요, 이 경우는.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떻게 해주냐? 얘를 좀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겠는데, 위에 있는 로그가 좀 거슬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로그의 특별한 성질 있잖아요. 로그의 특별한 성질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진수 자리가 거듭 제곱이 있으면은 이렇게 바깥으로 내려줄 수 있다. 이렇게 지수를 바깥으로 빼줄 수 있다. 바로 이 성질을 좀 우리가 활용해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복잡한 경우, 지수가 복잡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은 수들이 곱해져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a의 20제곱 곱하기 3의 30제곱,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문자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경우, 지수가 이렇게 복잡한 경우에는 우리가 로그를 활용해 주자 이거예요. 왜? 이런 성질, 그리고 이 성질을 위해서. 얘는 진수의 곱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에 서로 이렇게 막 되게 복잡한 애들이 곱해져 있는 경우에는 곱해져 있는 거를 로그끼리는 덧셈으로 빼줄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곱셈보다는 덧셈이 우리가 좀 더 다루기 쉬운 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꾸로 가는 과정을 이용해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지수가 이렇게 복잡한 형태일 때 바깥으로 빼주는 이런 성질을 우리가 활용해보자 이거예요. 로그의 성질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좋은 성질을 그냥 두지 말고 활용해보자 이거예요. 자, 그럼 얘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느냐? 우리가 얘를 그냥 우리가 뺄 수는 없고 로그를 취한다. 우리 전에 배웠었죠? 로그를 취하면은 우리가 빼낼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근데 그럼 밑을 뭘로 해서 로그를 취할까요? 여러분들 뭐 상용 로그를 취해도 되고,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숫자를 밑으로 해서 취해도 되겠지만, 자, 여기 지금 보니까 로그 2의 x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맞춰주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로그 2를 앞으로 한번 취해보도록 할게요. 로그 2의 x의 로그 2의 x제곱.
자, 한쪽에만 하면 안 되겠죠? 방정식이 둘 다 이렇게 그대로 성립하게 되려면은 양쪽에 로그를 취해줘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놓고 나니까 이 지수를 바깥으로 빼줄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얘는 로그 2의 x에 남은 로그 2의 x가 곱해진 형태가 되고, 그리고 뒤에 것도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8x제곱이니까 얘는 8 곱하기 x제곱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로그 2의 8 더하기 로그 2의 x제곱. 자, 지금 우리 여러분들 중에 로그 성질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잘 돼야 이런 활용이 여러분 능숙하게 될 수 있으니까. 야, 곱해졌는데 왜 이렇게 더하는 걸로 쪼개줘요? 자,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복습하고 오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우리 계속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똑같은 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제곱으로 우리가 묶어줄 수 있겠다. 그리고 자, 로그 2의 8은 몇이죠?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3 더하기, 그리고 로그 2의 x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지수를 앞으로 빼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 로그 2의 x가 된다. 자, 이런 꼴로 바꾸고 나니까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쪽으로 한번 몰아주도록 할게요. 로그 2의 x제곱, 얘네 둘을 다 이렇게 등호 반대쪽으로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2 로그 2의 x 마이너스 3은 0이 된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우리가 이 꼴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로그 2의 x가 계속 나오니까 얘를 어떻게 해줄까요? 저번 시간에 했던 대로 로그 2의 x를 t로 치환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자, 얘를 t로 치환하면은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이다. 자,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라고 했던 거, 자, 주의해야 한다라고 했던 게 무엇이냐면, 자, 로그 값은 치역이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이 t의 값에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이 진수가 조건에 맞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진수 조건을 여기다가 일단 써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단 써놓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면은 마이너스 3과 1로 되니까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1은 0이다. 자, 이렇게 되면 t에 대한 해가 나오겠죠? 그러면 t는 3 또는 t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그런 해가 나온다.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수 방정식에서는 t로 치환했을 때 걔가 항상 양수여야 됐지만 로그 값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로그 함수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우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실수 전체 값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t에 대한 범위의 제한은 없다. 그래서 마이너스 값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좋겠고, 여러분들 지수 방정식 푸는 거랑 로그 방정식 푸는 거랑 이렇게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각의 그 성질들을 잘 생각해 본다면은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잘 생각해보는 그런 연습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t는 3 또는 t는 마이너스 1이다 우리가 해놨는데 t를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자, t를 다시 로그 2x로 바꿔주면 로그 2x는 3 또는 로그 2x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얘네도 다시 풀어주면은 로그 2x는 3이다. 자, 이 식은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우리가 로그의 그 뜻, 지수꼴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x는 2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또는 로그 2x는 마이너스 1이다는 마찬가지로 x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따라서 x는 8 또는 x는 2분의 1이구나. 자, 이런 해를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돼요. 자, 근데 지금 둘 다 이 진수 조건에 해당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둘 다 해가 되겠다. 그래서 이 처음에 좀 복잡한 꼴이었던 이 방정식의 해는 우리가 로그를 활용해서 x는 8 또는 x는 2분의 1이라는 그런 두 개의 해를 찾을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수가 복잡한 형태, 자, 이런 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그냥 처리하기 까다로우니까, 자, 이렇게 처리가 까다로운 지수가 있다. 그러면 한번 로그를 한번 취해서 이 지수를 내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주면은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지수가 복잡한 형태의 그런 방정식이 있다면은 로그를 취하는 거를 꼭 한번 생각해 봐라.
꼭 한번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줘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짚고 가면 좋겠고, 자, 두 번째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그럼 우리 예제 2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2번 통해서 우리 부등식엔 어떻게 활용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10의 x제곱 더하기 2 로그 a가 지수로 올라간 이 10의 거듭제곱이 a의 마이너스 2x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부등식을 만족하는 a의 범위는 몇이냐 우리가 한번 구해봐라. 이게 바로 예제 2번이에요. 자, 얘도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지금 보니까 여기 지수 표현이 너무 복잡해요. 여기는 뭐 그냥 그래 그러려니 하겠는데, 얘가 막 로그도 섞여 있고 x제곱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복잡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얘를 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좀 내려주면 좋겠다.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로그를 활용해보자, 로그의 성질을 활용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내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양쪽에 아까처럼 똑같이 로그를 취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밑을 몇으로 해야 될까요? 밑을 몇으로 해야 될까 하는데, 자, 여기 보니까 그냥 로그 a가 있어요. 자,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로그는 그냥 서로 이렇게 밑에가 같으면은 우리가 좀 더 계산하기가 좀 수월하니까 얘랑 또 밑을 맞춰주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 뭐 이런 로그가 이렇게 없다면은 이런 지수의 밑에 해당하는 애를 우리가 갖고 와도 좋아요. 그 걔를 밑으로 해서 로그를 취해도 좋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얘도 10이고 로그 a는 상용 로그인데 상용 로그의 밑은 몇이라고 했죠? 우리가 10진법을 쓰니까 10을 밑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상용 로그니까 얘도 밑이 10이에요. 자, 그러면 밑을 10으로 갖고 오면 뭔가 잘 해결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우리 같이 한번 로그를 양쪽에다가 상용 로그를 취해보도록 할게요. 로그 10의 x제곱 더하기 2 로그 a가 로그 a의 마이너스 2x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이 부등호가 항상 이렇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로그를 취할 때는 항상 밑이 1보다 클 때만 이 부등호가 항상 성립한다. 그대로 유지된다. 근데 얘기가 만약에 우리가 밑을 뭐 2분의 1 이런 로그를 갖고 왔다라면은 이 로그 2분의 1을 로그 2분의 1을 씌워줬다라면, 이렇게 취해줬다라면 우리가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기서는 다행히도 우리가 상용 로그를 갖고 왔기 때문에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를 그냥 유지시켜도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갖고 오도록 할게요. 잘 갖고 와서 우리가 한번 보니까, 자, 이제 이 지수를 이제 좀 내려줄 수 있겠죠. 자, 그럼 x제곱 더하기 2 로그 a에다가 로그 10을 곱해준 것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려줄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여기도 로그 값이 취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2x의 로그 a, 이렇게 된 게 우리가 부등식을 바꿔줄 수 있겠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로그 a,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수의 밑이 로그의 밑과 똑같으면 굉장히 좋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그 이유가 나오네요. 자, 로그 a를 로그 10을 하니까 밑과 진수가 똑같아서 얘는 1이 돼요. 1이 되니까 곱셈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냥 사라지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을 바꿔주면 x제곱 더하기 2 로그 a가 마이너스 2x 로그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정리해놓고 봤는데, 자, 지금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식을 만족시키는 a의 범위를 구해라,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시킨다 라는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x를 주인공 삼아서 한번 식을 변형시켜 보도록 할게요. x를 주인공 만들어주기 위해서 x에 대해서 정리하자면은 x제곱 더하기 얘도 우리가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한쪽에서 몰아서 이렇게 정리한다라면, 여기 x가 하나 숨어 있으니까 2 로그 a를 우리가 하나로 묶어주고 2 로그 a의 x 더하기 2 로그 a,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a의 범위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바꿔서 해석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써야 된다 생각을 해야 돼요. 자, 2차 방정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2차 방정식,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어차피 우리가 계수가 1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자, 얘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려면 이렇게 항상
이 x축 위에 있거나 아니면 x축과 딱 만나고 스치듯이 만나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죠? 해 기준으로 봤을 때, 근의 개수를 한번 따져봤을 때, 실근의 개수로 따져봤을 때 스치듯이 만나거나 아니면 아예 만나지 않아야 하니까 해가 하나만 있거나 실근이 하나만 있거나 실근이 없어야 한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실근이 하나만 있거나 아예 없다. 자, 이런 조건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활용할 수 있냐면 판별식을 활용할 수 있게 돼요. 자, 판별식은 이 가운데 그 x의 개수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얘네 양 끝 값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겠죠? 다시 한번 짚어줄게요.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이때 판별식 d를 판별식으로 여러분 쓰는데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다.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하도록 하겠다.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우리가 해가 하나거나 아니면은 해가 없다라고 하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a를 찾겠다.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럼 판별식 d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 식에 맞춰서 써보도록 하면은 가운데 있는 2 로그 a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여기 x제곱의 개수는 1이니까 그대로 써주고 2 로그 a를 여기다 곱해준 거. 자, 얘를 정리해주면은 4 로그 a의 제곱 빼기 8 로그 a가 되겠다. 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는 그런 a의 범위를 구하자 이거예요, 우리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죠? 자, 얘를 우리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여기 4로 묶어줄 수 있으니까 얘를 4를 나눠주고, 자, 4를 나눠주고 표현해보면 로그 a의 제곱 빼기 2 로그 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됐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로그 a라는 꼴이 계속 반복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로그는 t로 우리 치환을 한번 해줄 수 있겠다. t제곱 빼기 2t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는데, 그러면 t 곱하기 t 빼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랑 똑같으니까 수직선을 우리가 이용해 보면은 0부터 2까지 이 사이 구간이 바로 해가 되겠다. 자, 그러면 0과 2 사이, 0 이상 2 이하인 이 부분이 바로 t의 해가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a의 범위니까 0에서 로그 a가 2 이하일 이 조건에 만족시키는 a를 찾자.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뭐 저번에 우리가 배웠듯이 로그 표현으로 다 바꿔줘서 비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수로 올려줄 수도 있는데 우리 로그 표현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0을 우리가 로그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로그 얘 밑은 10이니까 10의 0제곱이다. 그리고 로그 a가 되고, 그리고 로그 10은 그대로 오고 얘를 지수로 올려주면 제곱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로그 10의 0제곱 이러면 우리 이제 다 로그로 씌워졌으니까 얘를 떼고 우리가 부등호를 또 부등식을 세울 수 있겠다. 근데 상용 로그는 밑이 10으로 1보다 크니까 너무 성질이 좋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된다. 자, 그럼 10의 0제곱보다 크거나 같고 10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다시 정리하자면은 1 이상 100 이하다. 이런 범위가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로그 표현으로 가는 거 여러분들 어렵다면은 저번 시간에 했던 그런 강의 다시 한번 듣고 오세요. 여기서 왜 이렇게 가는지 여러분들 여기까지 꼼꼼히 짚고 가야 여러분들 실수가 없으니까 잘하고 오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부등식을 만족하는 a의 그 범위는 1 이상 100 이하가 되겠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지수가 복잡한 형태일 때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로그를 활용해서 그 지수를 내려주고 또는 애들이 너무 많이 복잡하게 곱해져 있을 때 그 곱해주는 거를 덧셈으로 찢어주는 그런 역할도 로그가 해주니까 좀 뭔가 곱셈으로 거듭제곱으로 복잡한 형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로그를 생각해보고 이걸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거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로그의 활용은 여러분들이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리 오늘 배울 그 삼각비
삼각비,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뭔가 삼각형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간 여러분들이 뭐 기억해야 될 게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떠올리기 부분, 우리 떠올리기 학습지 있죠, 여러분들? 학습지에 있는 떠올리기 부분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 첫 번째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예요.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와 넓이. 자, 어떤 부채꼴이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이면 아마 배울 텐데, 부채꼴이 있다. 자, 얘가 x도고, 얘의 반지름이 rcm다. rcm가 아니라 그냥 r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x도인, 자, 이런 부채꼴이 있다. 자, 이때 얘의 호의 길이, 이렇게 곡선, 이 형태의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넓이를 S라고 할 때 이 L과 S를 한번 표현해봐라 라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배웠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겠지만 원에서는 이 부채꼴이 굉장히 유용하게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비례식으로 우리가 세울 수 있어요. 자, 전체 원 중에서 우리가 얘가 얼마만큼 해당하는지 그거는 전체의 비율에 비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그 비율은 전체 각도 중에서 여기가 해당하는 비율과 같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넓이도 전체 넓이 중에서 얘만큼이 해당하는 그 비율이 전체 각도 중에서 이 중심각만큼 차지하는 그 각도랑 그 비율과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전체, 원의 둘레의 길이는 몇이죠? 2파이 r이잖아요. 자, 2파이 r인데 2파이 r 전체와 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L 사이에 2파이 r 대 L은 우리가 어떤 비례식을 세울 수 있냐? 자, 이 비율은 이 각도, 전체 각도는 몇 도죠? 얘는 360도. 360도 대 여기가 차지하는 건 우리의 중심각이 x도일 때 따졌으니까 x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럼 비례식을 세웠으면 우리가 그 뭔가 방정식으로 세울 수가 있게 되죠. 여기 안쪽 것과 바깥쪽 게 서로 같게 된다. 그래서 360도 곱하기 L이 x도 곱하기 2파이r과 같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어차피 우리가 지금 x라는 것을 L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L은 360도분의 x도 곱하기 2파이r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여기 기호인 도는 어차피 우리가 빼줄 수 있을 거고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 그래서 전체 원의 넓이인 2파이r 곱하기 360분의 x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학습지 빈칸 부분에다 이렇게 한번 써줄까요? 2파이r 곱하기 360분의 x가 바로 L에 해당한다. 이렇게 한번 써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넓이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넓이도 비슷해요. 우리가 비례식을 세우는데 전체 파이 r 제곱이 이 전체 원의 넓이가 되겠죠? 원의 전체 넓이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채꼴의 넓이 S의 그 비율은 전체 각도 360도와 X도 사이의 비율과 같다. 우리가 이렇게 세워놓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이 식이 안쪽 곱하고 바깥쪽 곱해서 360도 곱하기 S는 X도 곱하기 파이 R 제곱이다. 이렇게 바뀌게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또 다시 바꿔주자면 S가 궁금하니까 S에 대한 우리 식으로 바꿔주자면 360도 분의 X도 곱하기 파이 R 제곱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비슷한 형태로 바뀌게 돼요. 파이 R 제곱을 밖으로 빼주고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원래 원의 넓이에다가 360분의 X를 곱해준 형태. 왜 360분의 X를 곱해주느냐? 전체 360도 중에서 X가 차지하는 그 비율이니까 360분의 X를 우리가 곱해준다라는 거. 우리가 호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L은 2파이r 원래 전체 원의 둘레 중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따질 거니까 곱하기 전체 360분의
x만큼 해당하는 거니까 x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리 다음 시간에 유용하게 써먹을 거니까 이 부분 잘 정리해 놓고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좀 2년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년 뒤로 넘어가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거 배웠어요. 자,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정리를 처음 만났을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A, B, C라는 직각삼각형이 있고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우리가 길이를 이렇게 정해놨다라고 한다면은 자, 이 직각삼각형에서 그 길이 사이에 특별한 비율이 존재한다. 특별한 식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바로 이 짧은 두 변을 각각 제곱해서 더한 것. A제곱, 이 변의 제곱과 이 변의 제곱을 둘이 더한 것은 이 가장 긴 변의 제곱과 같다. 자, 빈칸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줄까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겠죠? A제곱과 B제곱을 더한 것은 C제곱과 같다.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것도 우리가 삼각형을 보면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거니까 잘 한번 정리해 놓도록 하고,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고서 중학교 3학년 때 그 다음에 삼각비라는 걸 배웠었는데, 그럼 삼각비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삼각비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고 있을 텐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직각삼각형에서, 자, 항상 직각삼각형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포인트 잘 잡아두고, 자, 직각삼각형에서 우리 삼각비를 따졌는데 삼각형에 숨어있는 비율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에 숨은 비율인데 우리가 이 코가 되는 A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인 A와 코사인 A, 마지막으로 탄젠트 A라는 세 개의 값이 있었어요. 자, 사인 A는 어떻게 구해지느냐? 사인 A는 자, S를 따서 우리가 S를 필기체로 쓰면은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S를 이렇게 써서 얘는 B분의 A다. 우리가 분수를 읽을 때 몇 분의 몇 이렇게 읽으니까 그대로 B분의 A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코사인 A는 어떻게 되느냐? 코사인 A는 코사인, 이 C는 우리가 필기체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쓰듯이 C로 써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C를 이렇게 써주면은 B분의 C, B분의 C 이렇게 우리가 코사인 A가 이렇게 된다. 자, 만약 탄젠트 A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기억해요? 탄젠트에 있는 T는 우리가 필기체로 쓸 때 이렇게 쓰거든요. 자, 이렇게 쓰는 거를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온다면은 C분의 A가 된다. 그래서 C분의 A다.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삼각형에 있는 삼각비를 우리가 배웠었어요. 제가 또 여러분들 각자 이렇게 프린트에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특수각의 삼각비도 배웠어요. 이 특수각 A가, 이 앞에 있는 A가 30도일 때, 45도일 때, 60도일 때를 우리가 정삼각형을 갖고 오고,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갖고 와서 우리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표에 있는 특수각의 삼각비도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제 풀어보면서 이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삼각비와 뭔가 삼각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 볼게요. 예제 1번.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30도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라고 해요. 자, 여기 1cm, 반지름의 길이가 1cm니까, 자, 호의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한다면 L은 몇이 되죠? 얘는 전체 둘레가 몇이 돼요? 자, 원을 그려본다면 전체 둘레가 몇이 될까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전체 둘레니까 2파이 R이 되니까 2파이 곱하기 1이 될 거고, 여기다가 중심각이 얼마만큼 차지하느냐 우리 따져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360, 전체 360분의 30에 해당하는 그런 값을 곱해주면 되겠다. 그럼 2파이에다가 360분의 30을 곱해주니까 6분의 파이다.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자면 6분의 파이 센티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원의 이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S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전체 원의 넓이, 자, 파이에다가 반지름의 제곱, 파이 곱하기 R제곱, 얘에다가 마찬가지로 전체 각도 중에 30도가 차지하는 비율 360분의 30을 곱해주면은 얘는
12분의 파이가 된다.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는 12분의 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가 되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예제 2번 한번 볼게요. 예제 2번.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고 다음 시간에 우리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2번 보니까 자,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대요. 자, 빗변의 길이가 13이고 짧은 변의 길이가 5인 그런 직각삼각형이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일단 변 BC의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예요. 자, BC의 길이는 몇일까요? 자, 일단 여기 표시를 하자면 여기 ABC 이렇게 되니까 BC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요? 자, BC의 길이를 우리 여러분들 뭐 외웠다면 여러분들 바로 나오겠지만 BC의 길이를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되겠죠? X제곱, 얘를 제곱한 것과 얘를 제곱한 것 더하기 5의 제곱은 빗변,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쓰자면은 X제곱 더하기 25는 169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X제곱은 144가 된다. 자, 근데 144는 12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뿔마 12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X는 변의 길이니까 마이너스 값은 안 되고 12가 된다. 자, 그래서 변 BC의 길이는 12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죠.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우리가 활용하는 그런 문제였고 자, 예제 2번 뭐 삼각형 ABC의 넓이 우리가 구해보라 라고 하는데 얘는 간단히 구할 수 있겠죠. 자, 밑변이 10이고 세로의 길이가 5고 직각삼각형이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주면은 얘는 바로 30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 같은 건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3번 직각삼각형이 또 나왔어요. 자, 직각삼각형 여기서 빗변의 길이가 5고 아랫변의 길이, 밑변의 길이가 4인 그런 직각삼각형이 있네요. 자, 이런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B와 코사인 B와 탄젠트 B를 구해라. 자, 이게 바로 이제 3번인데 자, 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얘의 길이도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들 뭐 5, 빗변의 길이가 5고 한 변의 길이가 4면은 여러분 당연히 뭐 3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지만 같이 한번 얘도 x로 놓고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x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우리 아까 했듯이 5의 제곱이 되니까 미안해요. 이어서 할게요. 자, x제곱 더하기 16은 25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얘는 x제곱은 9가 되니까 x는 3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높이는 3인 그런 직각삼각형이 되겠다. 자, 그럼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우리가 어떤 비율을 갖고 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문제예요. 자, 사인은 어떻게 그린다라고 했죠? 사인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니까 5분의 3이 되겠다. 자, 코사인은 어떻게 그리죠? 코사인은 이렇게 그리니까 이렇게 5분의 4. 마지막으로 탄젠트는 이렇게 그린다라고 했죠? 자, 항상 여기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4분의 3이 되겠다. 자, 여기 항상 여기 있는 우리가 삼각비의 값을 구할 때 여기에 놓인 값이 항상 이 코 부분에 와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해야 돼요. 사인 A가 아니라 사인 B였기 때문에 우리가 코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림을 그대로 그릴 수 있었고 혹시라도 여기 뭐 사인 A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은 이 직각삼각형을 다시 돌려서 여러분들이 ABC를 다시 그려서 이렇게 그리면은 좀 수월하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 삼각비를 한번 살펴봤고 자, 마지막 예제 4번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예제 4번 보니까 예제 4번에 1번만 우리 해볼게요. 자, 사인 30도와 코사인 30도와 탄젠트 30도를 구하시오. 자,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구하라는 게 아니라 외우고 있으면 써보고 뭐 구할 테면 구해보고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모른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그걸 다 외우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자, 정삼각형을 그리면 돼요. 왜 정삼각형을 그릴까요? 우리가 이렇게 쪼개면은 여기가 한 각도가 30도, 한 각도가 60도인 애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정삼각형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얘를
2라고 해볼게요. 왜 2로 쓰느냐? 얘 한쪽을 1로 이렇게 반으로 쪼개줄 거니까 우리 2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의 길이는 몇이 될까요? 여기의 길이는 여러분 계산해보면 루트 3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얘를 각다 쓰는 거예요. 이 직각삼각형을. 이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다시 눕혀서 그려본다면 왜 눕힐까요? 자, 이대로 쓰는 이유가 이대로 쓰지 않는 이유는 이 코 부분이 여기 위에 있기 때문에 얘로 맞춰주기 위해서 30도를 이렇게 맞춰주기 위해서 쓰는 거겠죠. 가장 긴 빗변은 2가 되고 좀 짧은 얘가 이렇게 눕히게 되니까 얘가 1이 되고 얘가 루트 3이 되는 이런 삼각형이 그려지게 되겠다. 자, 그럼 사인 30도는 이렇게, 사인 30도는 2분의 1이 되고 코사인 30도는 이렇게, 얘는 2분의 1 루트 3이 되고 탄젠트 30도는 이렇게, 그러면 루트 3분의 1이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45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갖고 오면 돼요. 그러면 여기 45도, 45도로 쪼개지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거기 학습지에도 선생님이 이렇게 참고 삼아서 넣어놨으니까 꼭 참고하도록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채꼴과 그리고 삼각형, 특별히 삼각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마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들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쉬운 내용이라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혹시라도 아직 이 부분을 잘 모른다, 아니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는 친구들은 다시 중학교 내용을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든 아니면 인강이든 요즘 이렇게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복습하고 다음 시간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수업도 듣느라 굉장히 수고 많았고,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우리 주말 잘 보낸 다음에 다음 주에 이렇게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볼게요.